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학 강의 통일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통일전선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 캄보디아 공산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통일전선 체계와 구사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 정권 목표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이른바 전조선 혁명의 일환으로서 먼저 1단계로 남조선 혁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바로 이 전설이 통일전선 전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은 통일전선을 어떠한 유성으로 보고 있느냐? 남조선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전선을 전개하라고 김일성이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전선은 이 사일유 혁명의 전략 전술상 이 전술에 가는 겁니다. 이 원래 전략은 혁명이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이 전략인데, 통일전선은 1단계 주적을 타도할 때까지만 견지되는 겁니다. 주적 타도 후에는 바로 주적을 타도했을 때 그 도와줬던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그러한 그 악랄한 수법이기 때문에 소위 그 혁명 전략이 완수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통일전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하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도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왜 전술 차원인 통일전선을 왜 전략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통일전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동맹 전술로서 주적을 타도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한혁명의 제1세력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너희들 절대로 토사구팽하지 않겠다, 계속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니들을 보호해 주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북한 문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일성 선집에 남아있는 바로 이 통일전선에 대한 김일성의 지시사항, 이 두 지시사항을 보면 여러분이 확인될 겁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은 이 통일전선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남한혁명을 수행하는 그 혁명 동력에 주력군이 있습니다. 주력군이 있고 보조 역량이 있는데, 이 남한혁명의 주력군은 바로 그 지하당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남한혁명의 핵심적인 제한적인 소위 혁명의 주력군으로 꾸리기 때문에 지하당 차원이고, 통일전선은 주력군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이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남한혁명의 보조 역량의 개념으로 통일전선이 사용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첫째, 통일전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하라고 김일성이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통일전선을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북한이 우리 측에 제안한 많은 제안 내용이나 선언이나 합의문에 민족자가 들어가면은 99% 통일전선을 하자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범민족 대회를 하자, 뭐 대민족 회의를 하자, 남북 민족 통일 정치협상 회의를 하자, 이렇게 민족이란 말이 들어가는 대남 제의는 100% 통일전선을 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남한혁명을 하는데 이 주적을 타도해야 되는데, 남한에 있는 공산 세력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적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세력들을, 심지어는 공산주의 세력이 아닌 반정부라든지 반미 세력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적을 타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민족을 강조하는데 이
민족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민족이 있고 전속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민족의 개념을 확대시켜 가지고 바로 전술적으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어긋나는 바로 반동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전 세계가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게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소위 북한에서도 부정시하면서도 남한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혁명의 주력구인 노동자 계급을 가지고만 안 되니까 바로 광범위한 세력을 소위 그 연대를 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말을 써서 민족분자하고 반민족분자, 민족진영하고 반민족진영으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반민족진영은 1단계 혁명에서 소위 제거해야 할 대상들, 예를 들면 미제라든지, 두 번째는 미국이죠. 미국 중앙미군, 미국 대사 관료관. 두 번째는 반동 관리라고 해서 현 정권을 받쳐주는 반동 관료. 그 다음에 악덕 자본가, 악덕 지주. 뭐 이러한 세력을 반민족 분자라고 하면서 처벌합니다. 민족 개념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북한의 통일전선의 대표적인 강령이 바로 자주 민주통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주 민주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자주는 반미 자주합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자주하고, 민주는 뭐냐? 반파쇼, 반독재 민주화. 세 번째, 통일은 뭐냐? 연방제 조국통일, 북한식 적화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주 민주 통일을 통일전선의 기본 강령으로 삼기 때문에 민족자주라고 하는 말, 또 민주회복이라는 말, 또 민족화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그 민족의 개념으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세 가지. 첫째, 북한은 통일전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사구팽을 안 시켰다고 우리 남한의 통일전선의 연대 세력들을 안심시키려는 아주 고단위 술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통일전선을 북한이 기본적으로 주력권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란 이 이름이 나오면은 민족이라는 대남제는 다 99% 통일전선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세 번째, 통일전선의 기본 강령인 자주민주통일과 반미 구국전선, 반파쇼 민주전선, 조국통일전선, 이러한 것들이 통일전선의 형태입니다. 자세한 통일전선 공작 양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